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는 뭐가 쓰여요? 거기에 세아 창원 특수관이 네. 사우디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철강이랑 중국 경제랑 굉장히 밀접해요. 중국이 최대 공급자이자 수요자이고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철강 주가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집 지을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철강의 50%가 부동산 쪽에 쓰인다. 인프라 건설 이쪽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거기다 뭐 철근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전민기 팀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고요. 제가 혼자 열심히 두 사람 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고 최초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투자고 구독자분들한테 더 좋을 소식일 것 같아요. 이벤트가 무려 에어팟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네,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제이스톡 비상장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회원 아이디와 그리고 에어팟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음악, 이걸 제이스톡 비상장 유튜브 이벤트 영상이 있어요. 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응모는 끝이라고 합니다. 자,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응모하시면 에어팟뿐만 아니라 치킨, 커피,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이스톡 비상장 도대체 무슨 앱인데 다운로드를 받으래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제이스톡 비상장, 이 말 그대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이 가장 역사가 깊은 비상장 주식 투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뭐 토스, 야놀자, 컬리 이런 기업들을 상장하기 전에 좀 사놨으면, 투자 좀 해놨으면 지금쯤 대박이 났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앱이 바로 제이스톡 비상장이라는 어플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리뉴얼 돼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 모든 주식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을 다룬다고 하니까요. 이거 이벤트 참여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비상장 주식 정보, 뭐 공모주 이런 것들 정보들 다 받아가시면서 좋은 투자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블 좋아하시죠? 저는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일단 토르, 헐크, 스파이더맨 등등등 많은 캐릭터들 있죠. 그래도 그 중에서 단연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아이언맨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그래서 아이언맨이 아니라 아이언맨 못지않은 그보다 더 인기가 좋은 아이언 우먼을 모셨습니다. 자, 철의 여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안혜수 연구원입니다. 네, 철의 여인이라고 일단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된 게 이한나 연구위원님을 통해서라고, 이분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다는데 어떤 사이세요? 제가 이제 업계에 들어올 때 처음 인턴 생활할 때 그때 같은 회사에 있었고, 지금 정식으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제 직속 사수셨습니다.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네, 그리고 저를 좀 키워주셨죠. 몇 년 차이 나세요? 입사 연차? 거의 10년 넘게 차이가 10년 넘게. 진짜요? 네, 업계에서 오래 계셨죠. 지금 연구원님은 담당 섹터가 철강, 비철금속 네. 이쪽이라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이 철강, 비철금속 이쪽을? 저 좀 병아리예요. 지금 한 3개월 차. 진짜요? 정식 데뷔한 지는 3개월 차입니다. 신선한 눈으로 하여튼 바라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철강, 비철금속 사실 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안 좋기는 한데, 이쪽의 시장은 어때요? 뭐 요즘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최근에 안 좋았죠. 한 10월까지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꿈틀꿈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속 제로 코로나 완화한다, 뭐 리오프닝 얘기 나오니까 중국이 움직이면 또 철강이 좀 많이 기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갈까, 업황 회복이 될까 하면서. 그쪽에서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 네, 중국이 최대 소비 국가이죠. 철강의 최대 소비 국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강 쪽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뭐 생각은 되시나요? 더 내려가기에는 힘들다. 더 힘들다. 이제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자, 우리가 철강, 비철금속 사실은 뭐 실생활에는 밀접한데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긴 해요.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주 섹터라는 것 자체도 되게 생소해요. 철강주 섹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걸 머릿속에 그려봐야 될까요? 일단 대표 기업이 포스코죠. 포스코 하면 철광석이랑 석탄 그런 거를 다 거대한 고로에다가 녹여서 쇳물부터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상에선 많이 봤어요. 막 솥단지 같은데 이제 콸콸콸 붓는 거. 네, 그래서 쇳물부터 이제 나중에 그걸 굳히고 또 가공을 해서 저희 이제 이런 건물 세울 때 쓰는 철근이고, 뭐 가전 만드는 강판 이런 것까지 다 철강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쇠 들어가는 건 다 철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럼 포스코는 떠오르는데 포스코와 비슷한 기업들이에요? 철강주 섹터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받아다가 뭐 가공하는 것까지도 다 통틀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큰 기업 위주로 보죠.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이제 그 정도. 동국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쇠를 가져다가 네. 딱 기초 소재 만드는 정도까지 대표적으로 봐요. 작은 것까진 잘 안 봐요. 너무 작아서.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즉 네네네. 철광석이랑 네네네.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만들어 강판 거기까지. 정도까지 강판 네. 정도까지. 그러면 철강주의 대장주는 아무래도 포스코 그리고 좀 네. 전에 말씀하셨던 현대제철,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네. 이 정도. 이 철강주와 관련된 그런 뭐 테마주 같은 것들도 있나요? 정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철강이랑 중국 경제랑 굉장히 밀접해요. 중국이 최대 공급자이자 수요자이고요. 아. 중국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철강 주가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부동산 네, 경기요? 왜냐하면 집 지을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철강의 50%가 부동산 쪽에 쓰인다. 인프라 건설 이쪽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하기야 뭐 돼요. 철근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 이제 중국이 좋아진다 할 때 일단 대표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요. 아하.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을 좀 잘 만들어요. 또 아. 현대차 계열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캡티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좀 자동차 시장이 좋다면 현대제철. 이거 외우기 쉽네요. 네, 약간 현대차는 그런 식으로. 현대제철. 네. 그리고 또 건설 쪽 하면은 철근, 본강 이런 거 동영강 만드는 작은 좀 다른 기업으로 뭐 네. 대한제강, 한국철강 요 정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유명한 거는 유가 오르고 유정 개발한다 할 때 강관 그 송유관 만드는 파이프. 네, 파이프 만드는 네. 기업 세아제강 이런 것들 휴스틸 이런 친구들이 있죠. 아. 그리고 또 네옴시티 할 때 세아베스틸 지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는 뭐가 쓰여요? 거기에 세아베스틸 지주의 자회사 세아 창원 특수강이 네. 사우디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게 테마네요. 약간 그렇죠. 이게 좀 테마 느낌이 이게 약간 있어요. 테마 느낌. 그거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겠네요. 아, 근데 왔다 갔다 걸려요. 왔다 갔다. 뉴스 나올 때마다. 어쨌든 뭐 2022년은 끝났잖아요. 올해는 끝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글쎄요. 철강은 어떤 사이클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더 이제 짧게도 보기는 하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뭐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소식에 힘입어서 오르게 되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뭐 사이클? 이 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철강 쪽에선? 짧게는 한 반기 정도. 반기 정도. 보고. 그럼 근데 6개월 일단 정도. 사이클 자체가 유지되는 거는 훨씬 길죠. 한 2, 3년. 2, 3년. 옛날에는 길었고 근데 최근에는 좀 짧아지고 있긴 해요. 요것도 짧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023년 한 6월 더워지기 전까지, 그때주까지 뭐 관련 이슈 같은 게 있나요? 철강 쪽에? 관련 이슈 그냥 지금 제일 중국.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어떻게 될까. 최근에 중국 부동산에서 얘기가 많았어요. 막 부동산 기업들이 디폴트 리스크 안 얘기 좋다는 얘기, 네. 뭐 헝다. 네, 여기부터 그럼- 시작해서 중국 부동산 사실은 뭐 대출 많이 해줘가지고 그 지방 정부에서 뭔가를 뭐 해주고 그러는데 그 또 부도도 나고 네. 안 지어지기도 하고 그런 네. 뉴스들 많이 봤는데 네, 맞아요. 그런 뉴스 때문에 이제 막 정책들을 막 많이 세웠거든요. 이제 돈 빌려주고 네. 이렇게 하려고. 상반기에 딱 만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상반기를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 부채 만기죠. 대출 만기. 이게 정책에 힘입어서 잘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마음을 놓고 부동산 정책을 더 좀 잘 풀 수 있겠죠. 잘 안 넘어가면 여기도 철강도 근데 잘 안 넘어가기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게 네네. 일단 중국에서 진짜 부동산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얘네가 망해버리면 중국의 그분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진핀이 형?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잘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고 그게 네. 이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건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데 내년에 주춤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고요. 내년까지는 중국이 이게 뭐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 정책적으로 살린다 어쩐다 하더라도 네.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하면 부동산 경기도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은 금리 같은 거를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거꾸로 가고 있지만 네.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분들은 계세요. 그냥 한번 그렇게만 생각해 보자 그런 느낌이고. 조심하자. 네, 그 정도
느낌이고 사실은 기대감이 더 큽니다. 기대감이? 지금은. 네, 더 살아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크고 사실 부동산 말고도 건설 쪽에 주택 쪽이 있고 인프라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프라 쪽도 중국이 21년 한 4분기부터 되게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도로교통, 네. 철도 아니면 전기차 관련 인프라나 네.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많이 짓는다라고 했거든요. 어허. 그 인프라 정책 내놓고 네. 철강 수요로 이어지는데 한 시차가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아. 이제 이거를 내년쯤에 슬슬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철강 관련주 앞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포스코를 비롯해서 뭐 현대제철, 대동스틸, 동국제강, KG스틸. 아 맞네요. 뒤에 스틸, 제강, 철강 들어가면 단데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분야도 조금씩 다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좋고 앞으로 실적이 좀 기대되는 특별한 그 회사들이 있나요? 기업들이? 철강 기업들은 주식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기술주,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이클주예요. 경기 사이클 따라서 인하 산업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럴 때 또 특히 어떤 전방 산업이 좋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관이냐 자동차냐 네.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다 그러면 일단 대장주가 쫙 가는 거고 그 전반적으로 좋다 그러면 포스코가 달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느낌. 근데 또 포스코가 최근에는 이제 신사업까지 붙어버리니까 무슨 신사업이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신사업을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업종 중에서 뭐 하나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갈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 특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원님이 보기에 요거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때문에 요 기업은 괜찮을 것 같다. 혹은 중국도 사실 여기저기 지금 많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경기는 안 좋으나 요것만큼은 그래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만한. 생각을 해보면 뭐 관광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국 영향력을 벗어난다고 했을 때 뭐 에너지 위기가 최근 전 세계 난리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유전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자리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파이프 수요가 에너지 수송용 관광 수요. 걔가 어디라고? 세아스틸? 네, 세아제강. 세아제강? 네. 세아제강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유정용 관관이 미국에서 쿼터 물량 때문에 수입 물량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미국에서 엄청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러지? 왜 굳이 자기네들이 만들고 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쿼터를 정해놓고 뭘 보호하겠다? 보통 이제 쿼터를 정해놓는 건 보호하려 하는 거죠. 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두는 건 그러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곳들은 어디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뭐 아까 말씀드린 세아제강 이런 친구들 하고 네. 또 남미 쪽에서 가요. 뭐 멕시코 이런 데서도 가고 네.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제재도 하니까 이제 거기서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타이트한 겁니다. 관광 수요가. 최근 데이터를 봤어요. 무역 데이터를 봤는데 관광 수출 데이터를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9월까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고 네.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아직 쿼터 물량 다 안 채웠다. 작년보다 좀 덜 채웠다 했는데 10월 달에 그 데이터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니까 4분기에 그만큼 수출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쿼터 물량도 올해 다 소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해서 팔 만큼 팔았다. 팔 수 있을 만큼. 팔 만큼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에 좀 관광 기업들 좀 실적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싹 훑어봤는데 자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더 깊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